남자들이 데이트를 포기하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유행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변화에 가깝습니다. 예전이라면 소개팅을 잡고 먼저 연락하고 거절당해도 다시 시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애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핵심은 여자를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지치고 있습니다. 끝없는 비교, 앱 속 경쟁, 감정 노동, 경제적 부담, 그리고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평가받는 느낌 속에서 일부 남성들은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로 힘든데 정말 꼭 해야 할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연애는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생각하는 흐름이 당연한 순서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지금의 연애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설렘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성들에게 데이트는 종종 내가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 얼마나 센스 있어야 하는지 계속 계산하게 되죠. 물론 여성들도 연애에서 안전, 외모 평가, 감정적 부담, 원치 않는 접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쪽만 피해자라는 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일부 남성들이 더 이상 그 경쟁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언 없이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당해도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소개팅이 망해도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두 번의 피로가 쌓이면 아예 앱을 지우고 혼자 있는 쪽을 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계속 시도했는데 결과가 없고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가볍게 소비된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데이트 앱은 처음엔 더 많은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가까운 동네를 넘어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취향과 조건을 골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지면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프로필을 비교하게 되고 대화는 관계가 아니라 심사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사진 한 장, 키 한 줄, 직업 한 줄, 짧은 자기소개가 사람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를 알아가기 전에 이미 탈락과 통과가 정해집니다. 남성들 중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잘 팔리는 소개 문구와 좋은 사진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반대로 여성들은 너무 많은 메시지 속에서 피로와 불안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말, 무례한 접근,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따라오며 앱 사용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데이트 앱의 문제는 남자만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를 연결해 준다고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더 쉽게 평가하고 더 빨리 버리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퓨리 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데이트 경험에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고 답했습니다. 편리함은 있지만 피로감과 불쾌한 경험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성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피로는 시작은 내가 해야 한다는 오래된 기대입니다.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고 약속을 잡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정성껏 대화를 걸어도 답이 끊기고 약속을 잡아도 쉽게 취소되면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물론 상대에게 답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관심이 없으면 멈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유와 보내는 사람의 피로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수십 번의 짧은 대화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별로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꾸미고 맞추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너무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메시지를 덜 보내고 약속을 덜 잡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생겨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계산이 달라진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설렘보다 잃을 수 있는 평온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30대에 가까워질수록 이 감각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큰 연애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밥값, 커피, 교통비, 옷차림, 선물, 여행까지 생각하면 연애는 감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관계에도 더 신중해집니다. 사랑은 낭만이지만 생활은 계산을 피할 수 없고 그 계산이 무거워지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깊은 관계, 안정적인 파트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다만 그 관계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정이 너무 지치고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원하는데 사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장이 너무 거칠게 느껴지는 거죠. 현대 연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뜻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조건표로 바꿔버립니다. 직업, 연봉, 외모, 키, 집안, 성격, 센스, 대화 능력, 취미까지 모두 평가 항목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면접장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누구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일수록 신중하게 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사람보다 체크리스트에 가까워집니다. 남성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마저도 기본값으로만 취급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식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일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고 배려하려고 애써도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만 돌아오면 허탈해집니다. 당연한 것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감점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본적인 배려는 칭찬받기 위한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관계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쓴 마음과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소비되는 느낌을 받으면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이 피로는 SNS와도 연결됩니다. SNS는 연애를 더 잘 보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연애를 더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받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기념일 이벤트를 올립니다. 보는 사람은 알면서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관계가 둘만의 일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연애 콘텐츠를 제작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파트너가 아니라 연출자, 결제자, 감정 관리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자체가 즐거움보다 업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들 역시 SNS 속 완벽한 연애 이미지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모습, 예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결국 모두가 지칩니다. 남자는 계속 증명해야 해서 지치고 여자는 계속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 해서 지칩니다. 그런데도 표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까다롭다고 말하고 여자는 남자가 너무 성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문제는 개인 몇 명의 성격이 아니라 연애가 점점 경쟁과 평가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누군가의 기분을 계속 맞추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퇴근 후 조용한 방에 돌아와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삶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인 남성을 안쓰럽게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왜 연애 안 해? 결혼해야지. 외롭지 않아? 같은 질문이 당연하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삶도 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배달, 취미 커뮤니티, 온라인 콘텐츠, 운동, 자기개발, 반려동물,
여행까지 혼자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과 관계 속 피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남성들은 외로움 쪽이 더 견딜 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연애하지 않는 것이 결핍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의 가장 큰 장점은 통제감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공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연애가 건강할 때는 이 통제감을 나누면서 더 넓은 행복을 만들지만 연애가 불안정할 때는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평온한 일상을 맛본 사람은 쉽게 혼란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설렘보다 예측 가능한 평화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피하거나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과 자발적 solitude, 즉 자발적 혼자 있음의 차이입니다. 고립은 사람을 점점 다치게 만들지만 건강한 혼자 있음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남성들이 데이트를 줄이며 행복해졌다고 말할 때 그 행복이 진짜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평온한 것인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꺼버린 것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자신을 돌보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를 포기한 침묵입니다. 건강한 변화는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는 나를 잃으면서까지 관계를 붙잡지 않겠다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냉소가 되고 후자는 자존감이 됩니다. 전자는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더 좋은 관계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남성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남성의 고립과 친구 관계의 약화입니다. 미국 공중보건당국도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것이 잠깐은 편해도 장기적으로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연애에서 물러나는 현상을 단순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회복도 있지만 외로움의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않는 삶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서서히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연애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연결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연애를 쉬는 남성들이 건강해지려면 그 시간을 단순한 방어로만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 일, 취미도 좋지만 진짜 감정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일은 연애보다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은 배웠지만 감정을 말하는 법은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에서 반복된 거절이나 상처가 쌓여도 괜찮다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든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실망이 전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남녀를 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지치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연애에서 안전과 존중을 원하듯 남성들도 인정과 안정감을 원합니다. 서로의 욕구는 다르지 않은데 표현 방식과 상처의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현대 연애가 힘든 이유는 모두가 더 이기적이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많아졌고 비교가 쉬워졌고 거절이 가벼워졌고 관계를 시작하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시간을 들여 서로를 파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만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조건을 비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기대가 커질수록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도 빨라집니다. 완벽한 프로필은 많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데이트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도 완벽하지 않은데 모두가 완벽한 선택을 찾는 시장에 던져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배움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틀리면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락하는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게임에서는 진심이 오히려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주면 부담스럽고 너무 조심하면 무심하다고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전략적으로 변합니다. 연락 속도를 계산하고 관심을 숨기고 먼저 좋아하는 쪽이 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사람은 지칩니다. 계산 없이 다가갔다가 상처받고 진심을 보였다가 가볍게 넘겨지면 다음에는 마음을 덜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연애 시장에는 더 많은 방어와 더 적은 진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요즘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어. 사실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 지쳐서 무대 뒤로 물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트를 쉬는 남자들은 그 무대 뒤에서 삶을 다시 세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돈을 모으고 혼자 여행을 가고 기술을 배우고 집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를 얻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기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큰 만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결과가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몸이 조금씩 바뀌고 공부하면 실력이 쌓이고 돈을 모으면 계좌에 숫자가 남습니다. 하지만 연애 노력은 항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결과가 보이는 곳으로 에너지를 옮깁니다. 일, 운동, 취미, 자기계발처럼 최소한 노력의 흔적이 남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믿기 위해 관계 밖에서 성취와 안정감을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새로운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애를 피하기 위해 계속 바쁘게만 살고 감정은 돌보지 않으며 나는 성장 중이야 라는 말로 외로움을 덮는다면 그 역시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트를 하지 않는 남성들이 더 행복해졌다는 말은 사실 나쁜 관계를 하지 않아서 행복해졌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에서는 더 넓어지고 나쁜 관계에서는 더 작아집니다. 문제는 연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평화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더 넓혀주고 나를 더 나답게 살게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 계속 증명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라면 그래서 남성들이 말하는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겠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연애의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만나고 빨리 시작하고 어떻게든 이어가는 방식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적게 만나더라도 더 안전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자극보다 안정, 외모보다 태도, 설렘보다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남성들도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를 선택할 수 있고 나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관계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계속 증명하고 한쪽이 계속 평가하는 구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둘 다 노력해야 합니다. 연락도, 배려도, 비용도, 감정도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남으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남자들이 데이트에서 물러난다는 현상은 여성에게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의 노력도 당연하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결국 스스로 더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연애 시장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냉소가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외로워서인지,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정말 함께 성장할 사람을 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 관계나 붙잡고 결국 또 지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있어 본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상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신을 모두 지우지 않고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좋은 연애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칸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앱에 지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혼자의 삶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정된 루틴, 스스로를 위한 시간, 예측 가능한 하루가 그에게는 큰 행복이 된 겁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리한 연애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마냥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평화처럼 보이는 고립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연애를 쉬어도 됩니다. 혼자 행복해져도 됩니다. 다만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닫는 것과 나쁜 관계를 거절할 만큼 자신을 아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아마 예전보다 더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평온한 대화, 끊임없는 연락보다 신뢰, 조건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는 남성들은 당분간 무대 밖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회복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신을 잃어가며 쫓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시험하지 않고 평화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삶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남자들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 관계나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려는 겁니다. 결국 남자들이 데이트를 멈춘 이유는 사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처럼 보였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서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혼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느낌을 찾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연애가 계속 시험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끝없이 증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긴장을 조금 낮추고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며 서로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남자를 무조건 불쌍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조용한 변화는 연애의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기 전에 긴 정리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다시 의미를 가지려면 누군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를 덜 외롭게 만드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남자들은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겁니다. 선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평화를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